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 그 뭐 전기차 의무제도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뭐 IRF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특히 주정부 법인인 GV 규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꾸기 어렵다. 크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최근에 이 전기차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계신 우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부장님이 아니라 이사님으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직위 변경이 어제부로 됐습니다. 아, 어제 따끈따끈한 이 승진 소식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일도 있으니까 2차 전지 섹터에도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오전 새벽에 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판매를 잘해서 주당 순이익이 컨센에 상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펼쳐서 지금 빨리 이 어둠의 구간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 노력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실적은 그 탄소 크레딧 판매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고 네. ESS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쪽에서 또 실적이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어요.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ESS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했던 것이고 네. 내년도 판매가 한 20에서 30% 증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 그쵸. 전망을 했는데 그 되게 네.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네. 올해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의 둔화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테슬라와 GM 이런 기존 업체들 상위 업체들이 부진했던 건데 둘 다 괜찮았어요. GM은 지금 살아났어요. 예. 살아나고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상당히 부진한 게 최근에 2개월 연속 어쨌든 그 인도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내년도 증가가 뭐 30% 나온다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우리 그동안 데이터 봤지만은 뭐 50에서 100%, 200% 이렇게 증가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은 예고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았던 금리 인하 사이클가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폭발적인 성장 네. 대중화 시대에 이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게 그 트럼프의 양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강세로 자꾸 간단 말이죠. 맞아요. 금리가 국채금리가 튀고 자꾸 오르고. 예, 금리가 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강세장의 조건이었던 금리 인하 사이클과 네. 이런 것들이 좀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바이오도 조정 나오고 2차 전지도 역시나 조정이 나오고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정 나왔고 그리고 정확히 10월 11일부터 시장 조정 나왔거든요. 네네네.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있었죠? 10월 10일부터 빠졌어요. 10월 10일부터. 네. 10월 11일이 재보궐선거 예비 투표 사전 투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관한 결론 낼 것이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0일 날 돼도 결론이 없자 오후부터 빠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국정감사 끝나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이제는 11월달 예산안 심의 때 얘기 나오고 연말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9월 대비해서 10월달 들어서 거래량 급감을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9월까지가 1일 평균 거래량이 그래도 16조 한 9천억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19조 초반 왔다가 오늘 지금 14조 안 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최근에 14조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특히나 코스닥 스몰 지수랑 그 코스피 스몰캡 지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소형주들 종목은 반에 반토막 났어요. 금투세. 네, 코스닥 스몰 지수의 일 거래량이 하루에 6천억 수준이거든요. 더 떨어져서 지난해는 2조였고요. 9월달만 해도 1조 2천억 원 유지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바토막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없는 거야. 매수가 없는 상태 조금만 매도 나와도 바로 종목들이 그냥 다 쭉쭉쭉 밀리죠. 밀리. 예. 그런 게 지금 10거래일째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냥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대응? 그러니까 좀 뭐 현금 있으면은 좀 사더라도 여기서 팔면 안 되고 하단이잖아요. 지수 하단 다 과매도권에 들어온 상태 여기서 쉽게 팔리면 안 되고 이렇게 매물 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올라갈 때도 매물 없이 급등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잘 얘기하잖아. 존버. 네. 존경 받을 때까지 버티자. 존버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알겠어요. 네, 오늘 주제 좀 말씀드리면 그 큰 주제는 K 배터리와 이제 중국 배터리와의 대전이 이제 시작이 이제 앞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 전기차로의 전환은 완성차 기업의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는 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 그 뭐 전기차 의무제도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뭐 IRA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런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네. 다만 그 전기차 시대로 가지 않으면 완성차 기업들한테는 이거는 기업이 도살할 수 있는 문제다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 이유가 그 미국에서의 자동차 환경 규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환경보호청 EPA 규제가 있고 요게 이제 그 2032년까지 전기차 침투율 56%까지 예측하는 거 그게 요게 기반인 거고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그 카페 기업 평균 연비 규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비 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전에 요게 좀 최근에 발표됐을 때 요게 좀 그 목표가 좀 줄어든 거고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나온 카페 기준이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요거를 연비 규제를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부족분마다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 트럼프가 그 집권할 경우 했을 때 특히 연배 규제에 대해서 이거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 23개 주에서 소송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10% 이하 정도만 그 완화시키는 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차 기업들이 이거를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미국 환경보호처 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는 기존 안이 있고 이게 수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2일에 이제 그 환경보호청에서 배터리 그 최성능 기능 도입하고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그 탄소 배출 감축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32년에 그 전기차 신차 판매가 67%까지 대체되는 그 안이었어요. 이게 초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올해 이제 3월 29일에 이 안이 완화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발표보다는 좀 덜 엄격한 기준이 됐었고, 다만 이제 이 EPA 규정에 따르면은 2032년도에는 그 2016년 전에 그 정해진 기준보다도 최대 60% 최소 25%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애초에는 그러니까 2026년대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67% 있잖아요. 요거보다는 이게 아니 56%까지 낮아졌어요. 낮아졌지만 이게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게 이제 대형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 대형 차량들이 보면 이게 뭐 택배 트럭, 쓰레기 트럭, 공공시설 트럭 이런 그 셔틀버스, 스쿨버스 이런 것들이 트레일러 이런 트럭들이 전체 그 차량의 5%밖에 안 되지만은 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25%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 운송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승용차와 그 중형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도 26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그 49%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데 초안은 56%였어요.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높은 편인 거고 그리고 이런 그 EPA 규정 자체가 이런 그 배기가스 배출 규정으로 인해서 대략 이제 2030년에서 2032년도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그 전기차가 35에서 56%로 이렇게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준은 67에서 이제 거기 그 56%라고 하지만은 2030년도와 32년도 기준에서는 범위를 좀 넓게 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절대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대책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2032년도에 그 전기차가 신차로 되는 게 한 67% 정도로 확대를 예상을 했는데 수정을 하면서 이 확정안은 이제 최소 35에서 56%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예측한 거고,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14%, 기타 하이브리드가 이제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이런 거 되겠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기타 하이브리드가 3%, 내연기관은 29% 정도로 낮을 거라 예상을 한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기준이 낮아졌더라도 향후 8년간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신차로 이제 생산 판매되는 그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는 8년간 전기 시장이 지속 성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런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온다. 여기 이제 요게 그 4월달 기준이었고 이번에 그 올해 3월달 기준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런 식으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처의 그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도 그 강화가 앞으로 예정인데 그 아까 제가 그 상용차 트럭 버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배기가스 기준을 배출가스 기준을 그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화돼요. 소형 트럭, 중형 트럭, 대형 트럭, 트랙터, 트랙터 그 슬리퍼 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화가 17%에서 6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출 목표도. 네. 특히 이제 27년부터는까지는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그러니까 29년까지 서서히 하다가 여기 30년부터는 대폭 강화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당히 요게 따라서 벌금을 또 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미국 내 등록된 트럭이 1,220만 대고 이 중에 전기 트럭이 이제 13,000대 수준인데 이게 굉장히 성장폭이 크겠죠. 이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또 최근에 그렇죠. 흑자선언을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그 엔솔이 포드 상용차에 수주했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 배터리가 크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EV9이 배터리가 998kWh 들어가는데 상용차는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13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커요. 근데 그게 그 숫자 대비해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큰 시장이라고 볼 수 되겠고 성장성이 크고 또 아까 두 번째 그 도로교통 그 안전국의 그 연비 규정 강화안도 최종안도 6월 7일에 올해 6월 7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승용차랑 소형 트럭 그게 그 평균 연비 기준으로 해서 2031년까지 갤런당 현행 그 39.1마일에서 50.4마일. 여기 이제 MPG가 갤런당 마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린 갤런당 연비가 50.4마일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향을 한 것이고 그 전에가 이게 58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완화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승용차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시차부터 아까 그 카페 규정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균 연비.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 연 상향되고 소형 트럭도 29년부터 연 2% 상향돼서 최종적으로 2031년에 그 50.4 MPG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1갤런당 그 54마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리터로 환산해 봤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1.427km, 1리터당 27.42km 가야 돼요. 연비가 이거 나와야 돼요. 본인 차량 연비가 어떻게 되죠? 7.3이요. 네, 그 21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 하이브리드도 안 돼요. 이 연비는 하이브리드도 안 돼. 저도 하이브리드 차 타지만 막히면 4까지 또 떨어지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전기차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 연비는 달성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58마일보다 완화는 됐지만은 상당히 이게 되게 높은 규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중형 트럭과 밴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100마일당 그 2.851 그 갤런의 연비를 달성해야 되고 이 경우가 그러면은 이제 그 중형 밴 트럭을 이렇게 HDPUV로 표시해요. 이 연비 같은 경우에 2030년 신차부터 2032년 신차까지 연 10% 연비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2033년에서 35년까지는 신차에도 연 8% 이 기준이 올라가요.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내연기관차로 달성한 방법이 없어요. 네.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로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카페 계정은 이 규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이 초과 연비 곱하기 그 벌금을 곱해줘요. 그래서 뭐 1마일당 뭐 14달러, 15달러, 뭐 이게 0.1 MPG라고 표시하거든요. 0.1 MPG당 여기 앞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0.1 MPG 부족할 때마다 제조업체는 14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 되어 있잖아요. 센데요. 네. 벌금이. 그렇죠. 그러면은 갤런당 0.1 마일당 그 연비가 부족할 때마다 14달러가 부과가 되고 굉장히 커. 그래가지고 이걸 부과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기존 안에 있잖아요. 요 58마일 기준으로는 사실은 2023년도에 5년간 140억 달러 추산됐지만은 완화되면서 그 18억 달러 거의 8분의 1 됐나? 18억 3천만 달러 정도로 감소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벌금이. 근데 이제 이것도 적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6월 달에 그 스텔란티스 연비 규제 충족하지 못하고 GM도 같이 벌금 받아가지고 두 회사 합산 그 벌금이 4,700억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스텔란티스가 그래가지고 2019년도 이게 이제 합병하기 전이거든요. 21년도 합병했으니까 19년과 20년도에 미국이 연비 규제 충족 못해가지고 6,500만 달러 벌금 맞았습니다. 9천억이에요. 그 내야 돼요, 실제로? 네, 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다 못 냈어요.
어떻게 내요 이거 한 번에? 못 내죠. 네, 분할해서 나는데 아직 미납금만 6,300원 아직 못 낸 거예요. 아, 이거 다 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어떡하냐. 벌어서 부지런히 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또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지금 전기차로 빡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 뭐 트럼프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이 연비 규제에서 대응하지 너무 못하면 강하다 보니까. 그쵸. 그 실제로 트럼프가 이거를 폐회지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주에서 이거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폐지하려고 한다 주 단위로 그 진행이 되거든요. 불가능해요. 다 소송 나가내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4년이잖아. 또 이게 그 이유 없잖아. 앞에 2년 동안 뭔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선, 그러니까 집권 시절에도 이걸 할 때도 못했고 10% 정도 감축하는 거에 그쳤다니까요. 네. 근데 9천억 벌금 받았는데 10% 해봤자 9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세금 벌금이 세면 진짜 전기차 전환 빨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럼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생존의 문제라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2030년까지 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24종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미국 시장에서의 벌금이 그룹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밝혀서 이거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죽는다니까요. GM도 12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픽업 트럭과 SUV 차량 590만 대가 배출가스 기준 초과한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가 전부 다 탄소 크레딧 몰수됐고 벌금이 1억 4,580만 달러, 약 2천억이거든요. 이거 물어야 돼요. 조사 결과 해가지고 그 처음 보고한 것보다 평균 10% 이상의 이산화탄소로 배출됐고 이로 인해서 약 5천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몰수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흰거보다 실제로 낮게 보고한 거죠. 실제보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아까 도로교통 안전구 또한 그 여기 환경청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구 여기도 GM이 이 연비 기준 충족 못한 문제로 1억 4,580만 달러 아까 얘기했죠. 2천억. 요거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 모델에 대해서 그 3,060만 개 이상의 연비 크레딧 취소한다고 밝혔어요. 완전히 작살났죠. 그러니까 지금 GM도 전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6월달에 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난해 6월달 그 스탠드 된 거 GM만 1,770억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비가 이렇게 강화된 상태에서 어쨌든 완화됐다 하더라도 강화된 상태에서의 기업들은 생존의 물리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네. 딱 봐도 이거는 회사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하면? 뭐 매출 찍혀도 마진이 안 났겠어요. 그래서 경유차 캐진 극복한 과정에서 각 사들이 EPA 규정과 카페 규정을 충족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하는 그런 다각화 전략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지키면서 다양한 차종들을 앞으로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그 캐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배출가스가 연비 규정 추적하면서의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나와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토요타 등의 이제 장기 전략, 무배 전략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일부 일부 이제 하이브리드라 도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 전장으로 간다, 전기차 도입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선대인 TV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하이소닉 박용재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 자료인데 제가 말씀했던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런 그 GEV 요게 이제 그 주별 그리고 카페 규정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주정부 법원인 GEV 규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바꾸기 어렵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GEV 규제가 이제 그 무공해 차 규제가 그 캘리포니아 포함한 16개 주에서 시행돼서 이게 더 엄격해지는 상황이고 이를 만약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했을 때는 22년도에 미국에서만 약 1조, 2035년도에는 약 4조의 페널티 부과가 앞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26년 폭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게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페 규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2024년부터 매년 5% 연비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마일당 15달러인데 아까 제가 0.1 mpg당 14달러였더니 이게 뭐 15달러 뭐 그 상관인가 봅니다. 14달러든 15달러든 간에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게 벌금이 크다. 이거를 그러니까 EPA 규정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이 두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전기차 쪽은 아니고 그 발전소에도 탄소 배출 허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이제 그 규제를 하게 되는데 공화당 쪽에서 여기 대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집행하는 것들을 그 중지하는 소송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임시로 그 규정을 계속 유효하도록 일단 결정을 했고요. 요거는 아마도 추가 이제 더 재판이 더 진행돼야 됩니다. 일단은 임시로는 하급 시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환경영향적 규정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공화당에서의 그 탄소 배출 규정 규제에 대한 규제를 좀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좀 저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번 판결은 이제 대법원 기구 신청에 따른 임시 조치라서 일단은 유효하고 하급 심의에서 다시 이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설사 되더라도 이런 그런 그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규모가 장난 아니고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전기차 전환을 빨리 이루어내려는지 기업들의 그 전략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규제 상황들 좀 살펴봤고요.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